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제 ESG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최평원님 어떻게 ESG 좀 좋아하십니까? ESG도 사실 네. 분야가 좀 다양하게 있는 네,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뭐 ESG가 투자 테마에 반영된 지는 4, 5년 된 것 같고 네, 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뭐 만약에 S&P 500이라면 S&P 500 내에서 ESG 포인트가 높은 종목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특히나 미국에선 거버넌스를 가장 중요하게 또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그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물 관련 ETF 가장 큰 걸 한번 소개해드리면 PHO라고 하는 인베스코에서 발표하고 있는 ETF가 있는데요. 같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월봉인데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좀 빠져 있습니다만 고점 대비 한 18% 빠졌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하면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니까 역시 물의 중요성이 좀 보인다고 좀 보시면 되고. 네, 보통 미국에서 이 PHO4라고 하면 보통 쌀국수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그렇죠. 쌀국수인데 한번 들으면 물론 국수입니다만 이 pH 보게 되면 심볼을 거의 잊지 않습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ESG 관련해서 ESGU가 있는 ETF가 있습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ETF죠. 이것도 역시 지금 뭐 나온 지 한 5년 된 건데 지금 월봉인데요. 조금 빠져 있습니다만 한 21%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이 이런 겁니다. 물론 ESG를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주가 빠지면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크게 의미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종목 선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좀 투자가 가능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ETF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ETF 쪽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장 상황을 좀 볼 건데요. 선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 네, 눌러보겠습니다. 선물이 지금요 S&P 500 0.11% 마이너스, 다우가 0.22% 마이너스, 나스닥은 보합권은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기다 아까 얘기했던 ADP 민간 공유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무조건 기사가 안 좋아야 되는데 지표가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나오는 것처럼 일단 0.75%는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뭐냐면 다음에 나오는 그 금리 인상 경로인데 역시 좀 높게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약간의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참고하시고 늘 봤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똑같은 기사인데 지금 몇 가지만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연준이 발표하고 있는 금리 인상은요. 아까 이것처럼 75bp 거의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 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 75bp, 두 번째는요. 여기 보여준 게 뭐냐면 그 3월 달 2월이 아니라 3월 달에 다시 한번 금리를 올리면서 그때 고점을 찍는 게 약 5%다. 그러니까 5% 찍고 내려올 거기 때문에 3월까지 금리가 더 올라갈 거로 보이니까요. 그만큼 다시 매파적인 기조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요. 파월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계속해서 파월은 매파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당연히 물가 잡는 거기 때문에 물가 잡는 거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주는 기사를 보게 되면 별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피벗 안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이 안 빠지는 혹시 뭐냐 생각해 봤더니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금리는 올라갈 거 확실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런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내성 첫 번째. 두 번째는 혹시 모르는 반대 의견. 뜻밖의 파월이 약한 모습 보이는 거죠. 내려야겠다. 좀 다시 한번 재논의하겠다. 그런 걸 좀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그런 게 가능해 보입니까? 디베이트? 재논의? 결국은 CPI가 결정할 것입니다. 연준은 여러 번 CPI가 말하고 있듯이 연준의 소통 방식은 저는 굉장히 진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연준 역시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 증거란 건 결국 CPI가 숫자로 확인되면 그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니까요. 연준이 우리는 강하게 갈 거야, 우리 약하게 갈 거야라기보다는 CPI가 내려가면 우리도 내릴게 스탠스이기 때문에 만약 CPI가 급격히 안정된다면 연준의 톤은 급격히 변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준은. 네. 그래서 일단은 자세한 결론은 제가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고 아까 나왔던 ADP 민간 공유지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잘 나오는 바람에 선물이 빠지고 있는 건데요. 아까 얘기했죠. ADP 민간 공유지표가 신규 일자리 수가 23만 9천 건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좋고 전망치가 19만 5천 건이었거든요.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잘 나온 분야가 뭐냐 봤더니 접객 쪽으로 많이 증가하는데 22만 건이 무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상당히 좀 다시 잘 고용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잘 나온 모습인데요. 만약에요 제가 파월이라고 그러면 지금 공유지표 보게 되면 피벗은 어림도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를 볼 건데 지금 여러분들 봤던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같이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4.03%로 별로 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특징적인 모습 하나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요. 3개월물이 4.159%, 그 다음에 반대로 30년물이 4.098%로 거의 붙어있는 상황이고 역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3개월물과 30년물이 역전될 때 반드시 또 침체가 왔거든요. 약간 두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이것도 한번 잘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늘 봤던 달러까지 같이 보게 되면요. 달러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보이는 것처럼 공시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반대로 빠지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요. 원래 제가 제목을 안 쓴 건데 지금 이제 AMD의 실적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실적이 안 좋은 경우에 매수 천천히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적까지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설명드릴 건데 실제 오늘은 제가 그 금리 결정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제목을 뺐어요.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보고서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이거 보면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이지 않고 있구나. 근데 이걸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겠습니까? 두렵고. 근데 제가 뺐는데 할 수 없이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네. 자, 즉 금리 인상 경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3월 달에 0.25%, 5월 달에 0.5%, 6월 달 0.75%, 7월 0.75%, 9월 똑같이 올렸고요. 이번이 네 번째 0.75%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12월 달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괜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같이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위에가 12월 달에 목표 금리고 그 다음 밑에가 다 내년도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기에 0.5%, 0.75%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12월 달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리얼드론 얘기한 것처럼 보게 되면 원래 12월 때 50bp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0.75% 높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온다. 그 다음에 내년도 보시게 되면 내년 2월인데요. 2월도 역시 0.25%에서 0.5% 점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이건 전망하는 겁니다. 전망이기 때문에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역시 시장을 억누르는 게 아닌가 싶어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만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경제 지표가 너무 좋다 보니까 피벗은 안 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파월이 나와서 뭔가 금리 인상을 약화시킬 만한 내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봤고요. 지금 골드만이 보여주고 오늘 나온 자료거든요. 오늘 자료인데 같이 금리 인상 경로를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까지 75bp였죠. 그 다음에 여기 회색 부분, 여기입니다. 여기 노란색 부분. 이게 12월 달인데요. 역시 0.75% 올리죠. 그 다음에 12월 달에 50bp 맞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년의 모습인데 내년 2월에 한번 0.25%, 3월까지 또 한번 올린다는 거예요. 0.25% 해서 이쪽은요. 3월 달에 가야지만 금리 피크가 될 거라고 찍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금리 수준 약 5% 수준까지 갈 것 같다는 게 골드만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이라든지 아까 보여드린 아까 그 CNBC 기사라든지 지금 중요한 폭이 뭐냐면 우리가 모두 기다리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약화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문용어로 짜놨다고 하고 있는데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약간의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요. 저거 내일 만약에 일단은 뭐 장이 좀 빠지거나 약화되지 않을까 아까 좀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보시면요. 다양스러운 것은 그나마 골드만이 발표한 물가에 대한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올해 말에 고점을 찍고 쭉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기 때문에 일단은 요건 좋은데요. 좋은데 일단은 여기서 하나 추가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왜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거냐. 골드만이 왜 금리 인상 기조를 높게 잡고 있는 거냐. 이런 물가 자체 역시 이거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이들은 예상하고 있지만 내려갔다가 뭐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올라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우리 예전 속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싹을 미리 잘라버린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이당 그런 쪽을 한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물가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 기조를 강하게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골드만 내가 다시 한번 제가 적어드리면 요약하게 되면 당분간 물가가 높을 것이다 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제가 너무 견고하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만약에 금리 인상 빠르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만약에 물가 더 올라오게 되면 더 힘들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들이 연준 아니죠. 연준 아닙니다만 연준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시한 게 이거기 때문에 만약에 골드만 얘기 친다고 그러면요.
이번에 금리 인상 올리고 나서 발표하고 있는 그 파월의 기자회견 당시의 어떤 기조는 상당히 강화되지 않을까가 전망이니까요. 좀 두렵습니다. 내일이. 근데 아까 얘기했처럼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있으면 버틸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그건 내일 가봐야 되는 거니까 역시 좀 두려워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제가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내용을 적었더니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이런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 그림 제가 갖고 온 게 아니거든요.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금리 인상 기조 같이 보여주고 있다. 정말 흡사하지 않습니까? 뛰어난 마이크로소프트 AI 기능을 같이 봤습니다. 보시고요. 넘어가서 자 이게 그래서 결론적인 뭐냐? 패드의 터미널 레이트,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 끝까지 어디까지 갈 거냐 목표 금리 인상인데요. 전망치가 오늘 쑥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2분기에 일단은 금리가 컷하고 있는 내려가는 모습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전혀 기다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면 짜증내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희의 내용과 상관없이 월가의 전망이 이런 거니까 미리 좀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면 실제 한번 검증해 볼 건데 CME의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진짜 맞는지. 여러분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CME 패드워치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새로 고침한 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일단은 12월 달 보시면 어제까지 얼마가 높았습니까? 어제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높았던 게 0.5%였죠. 근데 보시면 옆에가 이게 0.5%, 12월 달 금리 인상 얘기하는 겁니다. 12월 달 0.5%, 오른쪽에 있는 게 0.75%인데 거의 붙었습니다. 붙었고요. 솔직한 얘기 좀 전만 해도 이게 높았거든요. 0.75%가. 그러니까 원래는 그 현저한 차이로 0.5가 우세했는데 지금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올해 0.75%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기조가 더 단단해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거가 이거에 또 후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니까 수시로 보시면서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준비한 자료 더 볼 건데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계속 말씀드린 건데 이거 넘어가고요. 이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눈높이가 이분 아시겠지만 눈높이가 지금 거의 신발 발바닥에 와 있어요. 네. 기대치. 네. 혹시 지금 저기 서 있는 분이 박메타님 아니시죠? 모르죠. 네. 근데 배가 나온 걸 봤을 때 저 같기도 하고. 근데 네. 이게 지금 어떤 분이 보고 있는데 쭉 내려보고 있고 뒤에 메타가 적혀 있다 보니까 메타처럼 나빠질 수 있다 실적이. 근데 다양성이 뭐냐면 눈높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같이 보시면요. 이런 겁니다. 지금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제로고요. 제로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예 실적을 포기하고 있는 기대감이 포기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왜 그런지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밑에 있는 게 올해 분이고 EPS 분이고 중간에가 내년도 그다음 내후년의 모습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5개월 전부터 갑자기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똑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익이 감소하는 게 19주 연속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속 일어나서 확인해본 주가 이익이 감소하는 겁니다. 일단 이익에 대한 감소를 보게 되면 이게 첫 번째 올해 안 좋고요. 연말까지 안 좋겠죠. 내년, 내후년까지 안 좋아지면 이게 어떤 그림이 보여준 거냐면 이 감소세가 2년간 지속이 가능하다. 그럼 2년 동안에 어떤 몇몇 기업 빼놓게 되면 아주 어려워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계속해서. 근데 어려워지는 기업 하필이면 또 우리가 좋아하는 빅테크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강달러 때문에. 네. 그러면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갑자기 내일부터 캔버스풀을 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P&G라든지 사겠습니까? 펩시콜라 같은 거? 안 사실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한테 어려워지고 있는 건데 일부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포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부분인데 이 붉은색이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 점점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거의 70% 턱걸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준다. 이게 선을 그어보게 되면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건 진짜 결과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가 전망치 대비해서 지금 매치하거나 미스하거나 비트하는 건데 비트하는 게 점점 크게 줄고 있다. 이거 보여드렸고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 위크 가이던스 전망 내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는 것처럼 위크 가이던스. 에어비앤비 주가 급락하고 있는데요. 매출에 대해서 가이던스 낮췄죠. 그 다음에 AM 똑같이 오늘 실적이 발표가 돼서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다음 문제가 뭐냐면요. 가이던스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내려왔지만 AMD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후하게 점수 주고 있는 건데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스케치 신발 기업이죠. 이것도 텀블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위키 가이던스. 111 역시 커팅 가이던스. 이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1가요. 지금 강달러 첫 번째 강달러, 두 번째 항암제에 대한 강한 경쟁, 세 번째가 인슈린 가격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건데 역시 가이던스 내려가면서 좀 어려워지고 있다. 메타 역시 가이던스가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반도체 기업 역시 위크 가이던스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웬만한 모든 기업들, 테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전망을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전망치 내려간다는 게 뭐냐면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몇몇 기업 빼는 건 다 가이던스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정말 어려워지고 맞는 것 같다. 특히 이번이 아니고 보통 주식은 미래지향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미래까지 안 좋아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조금씩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보이는 것처럼 진짜 일부 많은 투자분들은 야 시장은 포기했어. 이제 끝났어. 안 볼 거야. 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과도하지 않은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같이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 여러분들이 바로 매수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안 좋아지면 메타라든지 알파벳 실적이 안 좋아지면 좀 늦게 매수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 첫 번째 투자 의견이 나빠집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내리는 거죠. 왜냐하면 IB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봤더니 실적이 안 좋아진다. 그다음에 전망치가 안 좋아진다. 그게 내년도 안 좋고 내후년까지 안 좋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목표 주가 내려가고 투자액이 내려가겠죠. 그게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가 빠지면 누가 옵니까? 공매도가 오죠. 공매도 오죠. 근데 공매도가 우리가 안 됩니다만, 우리가 안 됩니다. 근데 해외는 자연히 개인들 할 수 있거든요. 네. 세 번째 보시는 게 이겁니다. 원래 실적이 좋으면 매수하고 나쁘면 관망하는 게 아주 미국 시장에 뿌리 있게 있는 투자 원칙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따라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 나빠지게 되면 그때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냐? 나오는 것처럼 짧으면 3일에 10일 동안 관망하는 게 나와주고 있고요. 길면 한 달까지 약세가 보이기 때문에 절대 빨리 안 산다. 이걸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건 제 체포관한테 여쭤볼 건데 많이 빠지면 반등한다는 그 논리. 그게 미국 기업에 좀 맞습니까? 체포관이 보시기에? 언제가 반등하겠지? 많이 빠지면 반등하겠지라는 그런 기대가? 뭐 언제나 그렇죠. 많이 빠졌다가 어디에서 빠졌는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처음의 시작점이 이미 과도하게 비싼 가격이었으면 많이 빠져서도 여전히 비쌀 거고 만약에 그다지 비싸지 않은데 많이 빠지면 당연히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만일 이야기한 게 많이 빠졌을 때 사야 돼요. 많이 빠졌을 때 매수 기회다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필요한데 그게 밸류에이션이고 밸류에이션 대비 프라이스가 싸면 사면 되는 거고 만약에 많이 빠졌는데도 전고점 대비 10배 하락했는데도 밸류에이션보다 비싼 프라이스라면 사면 안 되는 거죠. 아, 제가 말씀 잘못 들었네. 네. 차트 분석상 기술적 분석으로. 그러니까 뭐 실적을 다 재현시켜 놓고. 네. 기술적 분석으로는 사실 하락 차트는 손대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지키시면 좋은데 제가 이게 왜 하는 거냐면 아침에 일어났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아마존 왜 또 급락이야? 도대체 알파벳은 언제까지 빠질까 말씀하시는데 이 특징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이런 실적이 안 좋아진 기업들은요. 어떠한 기업이든 간에 조금씩 더 늦게 지연시켜서 매수하러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나마 실적을 포기해놨더니 조금 하나 희망이 뭐냐면요. AMD 같은 경우인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MD요. EPS 매출 모두 미스했습니다. 그 다음에 4분기 매출 가이던스까지 약화시켰어요. 그러면 네가 얘기한 대로 이런 거죠. 장구선 네가 얘기했지. 전망 떨어지고 있고 모든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이거 왜 주가 올라가냐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까 이것처럼 아예 기대치를 그냥 내려놓다 보니까 조금만 해도 뭔가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온다는 걸 설명드릴 겁니다. 같이 보시면요. AMD 이런 겁니다. EPS 빠져있죠. 지금 올해 1분기에 1.13 찍고 고점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과거 이거 보여주면요. 주가 무조건 빠집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0.67이면요. 전년 동기 대비 8%가 빠진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이런 겁니다. EPS 미스했습니다. 매출 미스했습니다. 근데 전망치까지요. 회사가 얘기했던 235억 달러 얘기했습니다만 월가 전망이 239억 달러이기 때문에 미스했죠. 미스했는데 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미 8월에 매출 감소를 자진 경고했다. 자진적으로 했다는 걸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매출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약 29%가 증가했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요. 너무 눈높이가 낮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주가에 선반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이런 거 절대 안 봐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걸 포기하다 보니까 이 정도 시점에도 조금 치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추세를 바꾼 이 추세를 얘기해 드리면 앞으로 나올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자비 없는 실적에 대한 결과보다는 조금씩 이 정도까지는 봐줄까 이런 거 이런 하는 것만 해도 다양스러울 것 같아라고 하는 하나의 좀 좋은 점이 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AMD처럼 만약에 엔비디아라든지 줄지어 있는 또 굴제 기업들도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실적은요. 전망을 내릴 걸로 보이지만 충분히 전년 동기 대비 좋아진 것들 찾아낼 거고 뭔가 좋은 찾아내갖고 조금 더 주가의 반영이 좀 좋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 넘어갔네. 봤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장 출발상을 보기 전에 한번 선물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지금 이제 조금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S&P 500 0.2%, 다우가 0.29%, 그 다음에 나스닥이 0.08% 올라오고 있는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AMD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AMD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장이 올라오면 무조건 실적이 좋았거든요. 근데 아까 봤습니다만 매출, EPS 전부 다 미스했습니다. 가이던스가 심지어 3박자가 다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좋은 찾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점은요. 찾으면 나와요. 어떤 기업이든지 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현재 AMD의 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분야, 클라이언트 분야가 있고 또 뭐 그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실제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안 좋아졌고 한 가지가 안 좋아졌거든요. 그게 클라이언트 분야인데 이런 거죠. 야, 클라이언트 분야만 그것만 안 좋았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요. 이게 다 좋아져야지라고 했는데 지금 조금씩 그 기준 자체가 내려가고 있어. 좀 풀어주는 듯한 느낌이 나왔거든요. 네.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 지지난주에 보여드린 거 뭐였냐면 보통 시장이 비트해버리면 많이 올라가는, 더 올라가는 그 모습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지난주부터 비트하면 주가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실적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눈높이가 지금은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발바닥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쩌면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그 호감도가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게 그나마 좋은 소식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장이 출발하는 모습 보이는 것 같으니까 종을 쳐주십시오. 네. 저희가 사실 썸머 타임이 끝나면 종 칠 일이 없기 때문에 종 치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종은 이번 주까지고요. 몇 번 안 남은 종 개장 종 가겠습니다. 네. 네, 개장했습니다. 네. 그거 가시기 전에 그걸 망가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박살 내고 가겠습니다. 박살이 이제 금요일 날 박살 날 걸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공지사항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이 지나게 되면 썸머 타임이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이 장 출발은 11시 반에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1시 반까지는 뭐 못하니까 저희는 그대로 하는 거죠. 그대로 하는 거니까 집에 가야죠. 저희가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채파고님 말씀 잘못하셨는데 여기 지금 그 경비하시는 분들이 나가야지 하거든요. 그렇죠. 경비만 아니면 저희 부사장님께서 새벽까지도 하실 텐데 새벽까지 할 마음이 있고 내일 아침까지 그냥 쭉 했어. 모닝 브리핑까지. 네, 저는 먼저 귀가하고 부사장님께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그런 날이 오기를. 네, 그렇습니다. 빨리 한번 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2일 오늘 장 출발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0.27%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0.36% 마이너스, 나스닥 0.23% 마이너스로 역시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죠. 지금 움직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금리 결정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될 거니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종목 보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 에어비앤비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에어비앤비 얘기했는데요. 에어비앤비 주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죠. 원래는 시간에서 100달러 깨준 줄 알았는데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빠지는 게 왜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실적 괜찮았는데 어닝 가이던스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실적을 볼 때는요. 미래에 대한 부분들, 전망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면 무조건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오늘 빠진다는 거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한번 맵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은요. 자, 맵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고등성이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AMD가 올라가니까 그 친구 있죠. 친구 엔비디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도체 쪽에 특히 제가 볼 때 실적 발표할 때 조금 수혜가 되지 않을까. 어떤 수혜냐면 아까 보이는 것처럼 워낙 주가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래 이 정도면 잘했어라고 하는
약간의 좀 뭐라죠? 그 칭찬해주는 그 정도? 인사감이 없는, 그러니까 잡이 없는 좀 뭐 풀어주는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이 빠졌던 구글은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존 0.06% 강보합권. 우리가 좋아하는 테슬라 역시 좀 빠지는 모습인데 1.69%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의미가 없겠죠. 금리 결정 이게 봐야 되는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리 결정만 잘 보시면 좋은데 우리 최퍼건이 보시고 있는 금리 결정 내용 어떻게 점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준에서도 사실 고민의 강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결국은 그들이 원래 예정했던 경로대로의 정책금리 인상의 과정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노이즈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건 미국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유럽과 이머징 마켓들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실제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최근 노이즈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 구독자분들도 언론을 통해 접하겠지만 현업에 있는 저희 증권사 현업의 직원들은 매일매일 불안한 정보들과 뉴스들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정책금리가 지금처럼 올라와 있을 때 만나게 된 우리의 문제들이고 부채를 부드럽게 줄이는 과정이 없이 금리 인상을 바로 맞닥뜨렸기 때문에 사실 현재의 금리가 저는 지속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연준이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유럽과 아시아의 그러한 경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강행할 정도로 고집스러운가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연준의 입장에서도 주변 국가들, 뭐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경기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명분이 결국은 CPI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 파월 연준 의장이야말로 CPI 데이터가 꺾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겠죠. 그래야 피벗에 대한 명분이 생기게 되고 어쨌든 인플레가 잡혀야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좀 비극적이지만 바꿔서 말하면 CPI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변의 국가들이 아무리 몸살을 앓더라도 연준 입장에서는 keep going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 결론은 연준도 의사결정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결국 CPI가 결정된다. 근데 조금 딜레마인 건 CPI 구조적인 문제도 굉장히 스티키한 문제들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두렵습니다. 네. 아 진짜 걱정은 많이 되는데 진짜 한치 앞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요 내일 아침 모닝 브리프 시간에 찾아뵙는 걸 하고요. 어떻게 좀 한번 기도해보고 오늘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편하게 주무시고 너무 많이 보신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금리 경로는 그렇게 짐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파월 연준 의장 코멘트는 대략 새벽 2시에서 3시 정도 아마 맞습니다. 중계될 것 네. 같고요. 굳이 잠설칠 필요 없이 푹 주무시고 일어나서 저희 부사장님께서 내일 새벽에 또 리뷰해 네. 주실 거니까요. 그거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연준 그 키포인트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를 75bp 올릴 거다가 첫 번째로 확정되어 있고 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코멘트를 할지에 대해서 시장은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약간 매파적일 것 같습니다. 도비시한 코멘트가 나오면 매우 좋아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도비시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살짝 매파적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가지 내용은 정해져 있는데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가 퀘스천이거든요. 과연 파월 연준 의장이 약간 매파적으로 반응했을 때 시장이 공포에 떨면서 두려워할지 아니면 야 역시 예상은 했어 그냥 매마제가 다 맞췄으니까 이제 가자 이렇게 가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별 내용 없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알겠어 그럼 우리 이제 갈 길 갈게 그리고 월가는 약간 또 시장이 그렇게 저는 많이 밀리기보다는 소폭 오르지 않을까. 저는 아무래도 좀 약간 낙관주의자다 보니까 오히려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에 시장이 너무 충격받기보다는 뭐 한 1% 정도 올라서 끝나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신은 없습니다. 저도. 자신 없습니까? 네, 일단 오늘 연준 의사로 그 연준의 코멘트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으니까요. 뭐 미리 예상하기보다는 결국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 또 월머브 저희 부사님과 함께 리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